경우의 쪽에 뭔가 좀 힘이 좀 실려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충분히 극복되는 난이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이 있어서 A가 2가 아니어야 되는데 얼마나 친절합니까? 2가 아니라 조금만 적어주셨죠? 근데 원래 2차란 말이 없으면은 A가 2일 때를 반드시 해보셔야 된다는 건 잊지 마세요. 중요한 겁니다. 자, 얘가 이제 항상 성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을 줬기 때문에 여기 2차 함수가 맞아요. 근데 2차 함수가 x축보다 항상 아래에 있거나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 축이 이렇게 있다 가정을 했을 때 자, 어디를 볼록해야 될까요? 위로 볼록입니다. 이런 그림 아니면 이 그림까지 허용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올라가 버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a-2가 0보다 어때야 한다? 작아야 한다. 최고차는 계속 음수가 돼야지 우선은 위로 볼록 상태를 만들어 준다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우선 첫 번째로 만족해야 되는 거는 A가 2보다 작다는 게 성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족해야 되는 건 판별식입니다.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되죠?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만나지 않거나 접해야 된다. 판별식을 한번 저거는 짝수 판별식을 쓰면 될 것 같은데 짝수 판별식을 해주면은 반띵 제곱이니까 a-2의 제곱을 하시고 마이너스 ac로 들어가니까요. 그냥 플러스로 바꾸면서 5배에다가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고 요거 a-1을 묶어버리면 이게 a-2에다가 5를 더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a 플러스 3 만들어주면서 이거를 그냥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2차 부등식의 기본 해법입니다. a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요.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는데 우리가 2보다 작을 때 문제를 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등호는 빼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A는 마상부터 2 미만이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A들의 합을 구하시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과 0과 1만 더하시면 되겠죠? 이거 어차피 사라지는 거라서 이렇게 더하시면 되겠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 같습니다. 자, 10번 보죠. 10번. 자, 의자 6개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남학생이, 그러니까 1학년 학생이 2명이 있고요. 1학년 학생이 2명이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2학년이 3명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2학년이 3명이 준비되어 있다. 근데 앉으면 되니까 빈자리가 하나 남네요. 그죠? 근데 1학년끼리 이웃했으면 좋겠대요. 이웃했으면 좋겠다. 끝난 거죠? 그러면 이제 봅시다. 자, 먼저 1학년부터 앉힐게요. 1학년을 먼저 앉히면 어차피 얘는 이웃해서 앉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5가지의 자리를 정할 수 있죠. 그래서 1학년의 자리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가 5가지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렇게 1학년이 앉겠다 라고 마음 먹었으면은 여기다가 1학년 둘을 앉히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A1, A2 이런 식으로 앉히면 되겠죠. 그래서 앉히는 경우의 수가 2 곱하기 1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앉았습니다. 이렇게 앉아버리면은 2학년 3명이 앉으면 되는데 이게 다 다른 4자리이기 때문에 2학년 3명한테 물어보면 되죠. 어디 앉을 거냐. 첫 번째 2학년이 4개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가 3자리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고 나머지 마지막 2학년이 2개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답이 이거죠. 답은 그래서 10 곱하기 24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이 문제의 정답은 240이다. 이렇게 좀 본인 생각이 되면 되게 쉬운데요. 생각이 안 되면 어렵습니다. 꼭 본인 연습만 하셔서 노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학년이 맨 앞에 2자리 앉아도 똑같이 나와요. 네, 만약에 이렇게 앉아도 이렇게 앉히시면 되고요. 4자리가 남았으니까 2학년 3명을 앉히는 건 똑같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좀 만회하고 보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시험 보기 전이잖아요. 아직 시험 공부 아니잖아요. 네, 이런 거 틀리면 집에 와서 되게 허무합니다. 13번 보시죠. 자, 어느 놀이공원에 놀이기구가 4개 있습니다. 이게 A, B, C, D에 놀이기구 4개가 준비되어 있는데 탑승 인원이요. 여기는 1명 탈 수 있고 보이고 이래. 1명, 1명, 2명, 3명밖에 못 타요.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탑승 인원, 최대 탑승 인원. 근데 놀이기구에는
어른 없이 어린이만 탈 수는 없대요. 탑승 순서와 이게 뭐 누가 먼저 앉는 건지 아니면 뭐 어디 앉는 건지 고려하지 않는다. 자, 현재 지금 어른이 4명, 그 다음에 어린이가 2명 있습니다. 6명이 놀이기구 탈 건데요. 이 어린이는 지네끼리 못 타요. 어른 같이 타야 됩니다. 이제 태워보자 이런 말이네. 그러면은 이게 자 먼저 누구를 먼저 앉히는 게 좋을 것 같냐면은 내가 보기에는 어린이야. 왜 그러냐면은 이 어린이가 못 타는 놀이기구가 어디니? 절대 못 타. AB는 지네 혼자 못 타잖아. 최대 탑승 인원이 1명인데. 그러면 어린이 2명이 여기 둘이 같이 탈 수 있니? 또 같이 못 타지, 그지? 야, 그럼 뭐 별거 없네. 여기에 몇 명 다 타거나, 그렇지, 여기에 몇 명 타거나. 그럼 어떻게 둘밖에 없다. 그럼 첫 번째 케이스로 C랑 D에 어린이가 1명씩 타보자 이거지. 1명씩 타보자. 그러면은 이렇게 놀이기구가 A, B, C, D가 이렇게 있는데요. 근데 이제 어린이가 이제 2명이 있는데 여기에 한 명 태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린이가 선택해야 되는 거죠. 어린이 2명이 있는데 이렇게 탈 거냐, 이렇게 탈 거냐 선택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선 경우의 수는 2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1의 경우의 수로 어린이 2명을 어린이를 이렇게 A, B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어른들을 뭐 X, Y, Z, W라 이런 걸 한번 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어린이가 B가 타고 A가 탔습니다. 이렇게 딱 탔어요. 그럼 이제 여기는 아까 최대 탑승 인원이 2명, 1명이었기 때문에 여기 한 자리에 반드시 누가 와야 돼요? 어른이 와야 돼요. 여기도 반드시 어른이 1명 이상 와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약간 케이스 분류하셔서 여기에 올 어른 1명을 반드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어른이 몇 명 있고요? 4명 있습니다. 4명 중에 1명 선택을 해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어른 X를 딱 자리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여기가 4자리가 여기 이제 한 자리가 남은 거 아니겠니? 이렇게 남은 거잖아. 총 4자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어른이 3명 남았어요. 그러면은 여기를 비울 수가 없네. 왜냐면 어른이 몇 명이 있으니까. 3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른이 이제 여기 한 명에 한 명일 것이냐. 아니면 여기 한 명에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를 비우고 어른 2명 채울 것이냐 이거네. 나눠서 가자. 여기에 어른 2명 태워볼까? 여기 어른 둘 선택해봐. 3, C, 2 하셔서 어른 둘을 채워주시고 이렇게 Y, W 이렇게 채워주시고 어른 1명 남았죠. 들어간 자리 선택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근데 두 번째 케이스는 여기에 1명이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러면은 어른을 1명 선택해서 여기다 1명만 집어 넣어주시고요. 그럼 어른 2명이 이렇게 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케이스. 1명씩 타는 케이스. 계산해 보시면 얘가 이제 2에다가 곱하기 4에다가 이건 분류하신 거예요. 3이 6에다가 3이 6이 되겠습니다. 계산하시면은 12에다 8 곱하시면 되나요? 얼마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케이스, CD에 1명씩 타는 케이스. 그러면은 두 번째 케이스는 D에 몇 명이 탈 수도 있다. 그렇지. D에 애가 둘 모여 탈 수도 있다. 그러면은 A, B, C, D 이렇게 있는데 어린이 2명이 여기에 다 탄 거예요. 경우의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그냥 뭔가 타버리는 거고요. 여기에 한 자리가 비어 있고 여기 2자리 비어 있고 이게 한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여기는 반드시 누가 와야 돼요? 어른 와야 되기 때문에 3C1로 어른 선택해 주시고 뭐 Y가 아까워 생각할까요? 이거 들어갔습니다. 이제 어른이 3명 남았는데요. 그 3명이 이제 여기에 타면 되겠죠. 네, 왜 30? 4C1 소리. 4C1. 4명 중에서 어른 1명 골라서 여기다 태웠습니다. 그럼 이제 어른이 몇 명 남았어요? 3명 남았습니다. 3명 남았는데 또 케이스가요. 여기에 1명에 2명 들어갈 수도 있고요. 1명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케이스 나누세요. 첫 번째 케이스는 1명 가볼까? 그럼 A에 들어오래 한번 선택해봐. 3명 중에 1명. B에 들어오래 선택해봐. 2명 중에 1명.
D에 C에 들어오래 이렇게 선택하시면 첫 번째 케이스 한 명 한 명 한 명 들어가는 케이스인데 또 있죠. 여기에 몇 명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다 넣는 경우의 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먼저 들어오는 게 의미가 없어서 이 나머지 3명 중에 몇 명 뽑으시고 2명을 뽑으셔서 여기다가 2명을 이렇게 배치해 주시고 SW 배치하시고 Z가 남았는데 선택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몇 개 중에 하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해 보시면 앞에 4가 묶여 있는 상태에서 요거 6이고요. 이거 6이 되겠습니다. 요거 12인가요? 곱하니까 얼마죠? 48이죠. 그러면 답은 96에다가 48을 더하시면 답이 되지 않을까? 답이 얼마냐? 144. 이렇게 답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이 5번입니다. 저 5번 했는데 틀렸다 하셨어요. 네, 5번이 맞습니다. 다들 5번 틀렸다는 거예요? 5번 했는데 맞았어요. 그런가요? 조교한테 뭐라 하세요? 됐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오메가 맞춰야 돼. 그렇지. 14번 이거 틀리면 안 되는 문제야. 이거 오메가 무조건 나와. 이거 첫 번째 오메가야, 두 번째 오메가야. 이 인수분해 해버리면은 첫 번째 오메가 뭐예요? 그러니까 x 상승이 1 이게 첫 번째 오메가, x 상승이 마이너스 1 이게 두 번째 오메가. 첫 번째야 이거. 그럼 오메가 상승 1짜리네 이거. 그치?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얘는 빵 되는 거. 그거 잘 활용하시고 오메가 바 이런 거 관계 잘 내줘주시고. 자, 모르는 당연 기준입니다. 자, 생각보다 이제 애매한 게 좀 있어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고요. 자, 서로 다른 주사위 3개를 던져요. 주사위 3개를 던지는데 처음에 나온 눈이 A고 그 다음 나온 눈이 B고 그 다음 나온 눈이 C다. 근데 이제 얘네가 질문이 뭐냐면은 이 A, B에다가 BC를 더했더니 얘가 홀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계산해봐라. 이런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B가 짝수가 되면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B가 짝수가 돼버리면 얘도 짝이에요. 이 짝수 살아있으면 곱하면 무조건 짝수죠. 혹은 이거를 B로 묶어서 뭐 이렇게 처리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게 홀수가 된다는 말이 봐봐. 홀수가 된다는 말이 어떤 애랑 어떤 애를 곱하기를 했는데 홀수라는 말은 이것도 홀수고 이것도 홀수일 수밖에 없어요. 둘 다 홀수가 돼야 된다. 곱해서 홀수는 둘 다 홀수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선은 확실한 거는 B는 반드시 홀수여야만 한다는 거고 동시에 그 다음에 A 더하기 C도 홀수가 돼야 둘이 곱해서 홀수가 만들어진다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더해서 홀수라는 말이 얘가 홀이면 얘가 짝이 돼도 괜찮고요. 얘가 짝이면 얘가 홀이 돼도 괜찮다는 두 가지 케이스가 존재하죠. 결국은 뭐냐면 얘는 무조건 홀수고요. 얘는 어떻게 홀수인 걸 바꿀 수가 없는데 얘네 둘이 짝홀이거나 홀짝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케이스가 두 가지가 나왔는데 봐봐. 첫 번째 케이스는 얘가 짝이고 얘는 무조건 홀수고 얘가 홀수가 되는 케이스가 존재해요. 이런 케이스 경우의 수로 한번 계산해 보면은 세 가지 가능하죠. 짝수 3개도 홀수도 3개로. 그래서 경우의 수가 이렇게 3 곱하기 3 곱하기 3을 하시면 되는데 이런 케이스가 몇 가지 있다고 보시면 돼요. 2가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홀짝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27에다가 2를 곱하시면 되니까 이번 주의 정답은 54다. 이렇게 보는 9번입니다. 승현아 질문한 거 번호 불러줘. 이렇게 좀 묶는 거는 좀 적당하게 본인이 잘 움직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더해서 홀수보다는 곱해서 홀수가 좀 더 편할 수 있다는 거지. 그걸 좀 체크해 보시고. 저 15번. 15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왜 틀린지 모르겠죠? 쌤도 이거 혼자 풀다 이거 틀렸어요. 아 뭐지? 이러면서 놓치는 게 있는 거죠. 점이 이렇게 있다. 이 점이 총 12개의 점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뭐만 쌤이 그랬잖아. 이거 놓치면 틀린다고.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서 이제 만들어내는 뭘 만들어내? 직각 이등변. 직각 이등변을 만들어봐라. 뭐 몇 개까지 카운트할 수 있냐 이런 건데
첫 번째로 당연히 보이는 거 이거 한 변에 그냥 1로 가정을 할 거나 이렇게 1로 가정을 해버리면은 우선은 요런 애가 하나 만들어지죠. 제일 눈에 띄는 게 이런 애. 한 변의 길이가 1짜리, 1짜리, 루트 2짜리가 맨 처음에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그래서 세 변의 길이가 1, 루트 2짜리가 존재하죠. 요런 애. 근데 얘가 요 정사각형 하나당 몇 개씩 탄생을 합니까? 4개 탄생해요. 그래서 얘는 여기서 요렇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4개가 탄생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정사각형이 6개 있는데 그 4개씩 등장하는 애가 6쌍 존재하니까 우선 24개가 탄생을 합니다. 이런 것도 있는데 자,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두 번째 케이스는 이런 애가 있어요. 여기를 선택하시고 여기를 선택하시고 여기를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들어가도 직각이등변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 한 변의 길이가 2짜리 그러니까 얘가 2루트 2짜리가 있는 거예요. 세 변의 길이가 2짜리, 2루트 2짜리가 존재하면서 요 네모에서 몇 개 탄생합니까? 4개 탄생하죠. 근데 그런 네모가 몇 개 있죠? 2개 있으니까요. 4개짜리가 2개 탄생하니까 8개가 등장을 합니다. 요거 2개 더하시면 얼마죠? 32. 32 다순사각형 너무 순진하다 이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하세요. 알겠죠? 분명히 더 있습니다. 요런 애가 있죠? 이런 애. 저런 직각 이등변이 하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해변의 길이가 요 길이 루트 2, 이거 루트 2, 2짜리 이런 애가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케이스는 쌤도 저걸 놓쳤다니까요. 근데 나는 근데 아예 저걸 못 찾은 건 아니고요. 봐봐. 여기서 몇 개 나와 이런 애가? 2개. 여기도 몇 개? 여기도 몇 개? 여기도 몇 개? 이렇게 끝낸 거지 그냥 멍청하게. 근데 이런 애도 있죠. 여기도 있죠. 거기서도 뿅뿅 이렇게. 맞지? 그러면은 얘가 이제 루트 2짜리 루트 2짜리 너무 순진하게 접근하지 마세요. 이거 출제가 되면은요 안 보이는 걸 숨겨 못 되니까요. 그거 찾으셔야 돼요. 한 번 더 생각하셔요. 이런 애가 하나 있습니다. 이 노란색을 말하는 거죠. 그 노란색은요 이렇게 한 변의 길이 1짜리, 2짜리 이 직사각형 안에서 2쌍씩 만들어져요. 근데 그런 애가 몇 개 있냐면 여기서 이렇게 하나, 여기 2개, 여기 3개, 여기 4개, 5개, 6개 몇 개 존재합니까? 7개 존재합니다. 그 7개당 몇 개씩 존재하고요? 2개씩이니까 14개가 추가되셔야 됩니다. 그럼 얘랑 더하니까 38, 46, 5번 46 이게 제일 큰 복이 더 이상 없음? 이제 확실한 거죠. 와 없다 이렇게 놓치지 마세요. 복불복입니다 이거요. 내가 왜 이거를 자꾸 복불복이라 설명을 드리냐면 되게 많이 봤으니까 전교 1등이 이거 하나 틀려. 수학 진짜 잘하는 애가 요거 한 개 틀려. 근데 이걸 못 찾은 게 무슨 수학 실력이냐. 그치? 근데 이게 이런 느낌이라서 이거는 공부를 잘하는 애도 틀리고 못하는 애는 원래 틀리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놓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너무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시고요. 뭐 더 분명히 더 있을 거다. 또 딱 고민 많이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안 틀립니다. 선생님 16번가요? 해보겠습니다. 16번 해가자 그랬어요. 16번. 자 거기서 야 이거지 이거 2차 방정식이라는 말 있지. 그 A가 얼마 아니어야 돼. 0. 놓쳤지 또. 끝나. 이거 다 틀리는 거야. 그냥 와! 또 틀렸다. 0은 빼셔야 돼. 맞지? 우선 빼야지. 0은 빼야지. 차라리 이거 보자마자 맨 처음에 이거 체크하는 습관을 갖는 것도 괜찮겠네.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 맨날 틀릴 바에는. 선생님 또 2차. 2차였어요. 선생님 이거 할 바에는. 만나자마자 2차란 말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보고 2차란 말이 있으면은 최고차 한계에서 0이 될 수 없다고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 다 푼 다음에 마지막에 체크하시면 되겠지. 버릴 거 버리시면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방정식을 보세요. 첫 번째 방정식입니다. 그냥 내가 판별식만 쓸게요. 첫 번째 방정식의 판별식은 a제곱의 마이너스 8a가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정식의 판별식은요. 뭐야 이건? 짝수 판별식. 그럼 이제 얘가 a제곱 들어가시고 마이너스 a 곱하기 가시고 그 다음에 3 더하기
a분의 10이다 이러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만 조금 더 해주면은요, 얘가 a제곱에 뿅뿅 뿅뿅 마이너스 3a 뿅뿅 마이너스 10 요게 두 번째 방정식의 판별식입니다. 근데 하나는 실근을 갖고 하나는 허근을 가졌으면 좋겠대요. 결과적으로 두 가지 케이스가 존재하는 게 첫 번째는 네가 음수가 되면서 이게 0보다 어떤 케이스 있습니까? 크거나 같은 케이스입니다. 크다 그러면 안 되죠. 실근은 0이어도 실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거 풀어주시면은요, 요거 a로 묶으면 2차 부등식이잖아요. 그래서 a가 0보다는 크고 8보다 작아야 하는데 요거 0 이상이다를 2차 부등식 5, 2에다가 마이너스 5에다 붙이면 두 번째 부등식은 a가 5 이상이거나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와요.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구하시면 되기 때문에 어머어머어머 a축 무조건 수직선으로 하세요. 그래 안 틀립니다. 0, 8 요 사이 동네 하나 있었고요. 5는 여기 있습니다. 요거 하나 있는데 마이너스 이쪽 동네에 이렇게 있으니까 겹치는 범위 이쪽은 없고요. 여기서 한번 겹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차피 뭐 정수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정수 누구 나왔습니까? 5, 6, 7 세 개 나왔습니다. 여기는 0이 관여하지 않는데요. 두 번째. 자, 이번에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얘가 0 이상이 돼버리고 네가 음수인 케이스가 존재하겠죠. 요거 방향 바꾸시면 됩니다. a가 8 이상이거나 0보다 작거나 같도 이렇게 돼버리고요. 두 번째는 얘가 이제 작은 범위가 되기 때문에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동시에 만족하면 되는 거라서 0은 마지막에 빼자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계속 막 신경 쓰기보다는 그러니까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 이거 적어놓은 다음에 그냥 무시하고 풀어. 그냥 풀라고 쫙 푼 다음에 답을 체크한 다음에 마지막에 버리면 될 거 아니야. 이러면은 뭔가 순서가 맞잖아. 문제 풀이가 0이 아니다. 0이 아니다. 빼야 되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 푼 다음에 마지막에 버리면 되잖아. 저 놓치지만 않으면 되겠지 뭐. 그치? 틀릴 거야 안 틀릴 거야? 이번 거? 이거 2차? 안 틀릴 거예요. 진짜로요? 안 틀릴 거예요. 좋아. 제발 이거 틀리지 마. 이거 자꾸 몇 번 틀려. 계속 틀려? 어떻게 계속 틀려? 징크스. 뭐 지그스야. 이렇게 여기 첫 번째 부등식에 해.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여기 있어요. 쪼로로 쪼로로 5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가 존재하네. 0은 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마이너스 1과 0이 나왔는데 마지막에 요거를 싹 버려주시면 되겠네요. 다르게 5개가 아니라 4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근데 이게 이런 디자인 있잖아. 이거 정수개수 연립부등식. 야, 니네가 보면 이런 스타일 문제가 내신에 나오니 안 나오니 지금? 나와요. 정말 다 나오잖아. 그렇잖아. 개수가 몇 개가 되고 싶어.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 이거 잘해야지. 결과적으로 등호 조건 잘 보셔야 돼. 그래야 안 틀린다는 거. 넘어가 보겠습니다. 7번도 이것도 2차 때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2차 함수! A가 2는 될 수 없다. 연습합시다. 아니, 둘 다 2차 함수를 보잖아. A가 얼마 될 수 없어. 적어놔, 이렇게.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도록. 적어놔. 알았지? 이거 안 적으면 틀린다고! 몇 번을 말해. 정말 틀린다고. 5.2점 날라간다고, 그냥. 그 다음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제 fx가 gx보다 맨날 크다 그러잖아요. 요거 나온 김에 복습 한번 해요. 보세요. 두 가지로 물어봅니다. 근데 첫 번째로 물어보는 게 17번 디자인이고요. 요거 좀 재미없으면 딴 거 물어보죠. 자, 그럼 이 노트 합시다. 첫 번째. 그러니까 꼭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사항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gx보다 뭐 큰거나 같다 이런 표현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요거랑 한번 비교하셔야 되는 게 두 번째 표현입니다. 두 번째 표현은요 뭐 임의해란 말 쓰기도 하고 모든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임의의 x1과 x2에 대하여 가만히 임의의 x1, x2에 대해서 f한테 x1 들어갔을 때가 G한테 x2가 들어갔을 때보다 맨날 이래야 돼 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요 첫 번째 케이스랑 이 두 번째 케이스가 문제풀이가 완전 다른 거 아시죠?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한다고. 근데 완전 다른 문제야. 그러니까 이 문제, 왼쪽의 문제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f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가정을 하시고 g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가정해도 이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왜냐면 f한테 들어가는 이 자리 들어가는 값과 g한테 들어가는 값이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죠. 똑같은 게 들어가니까요. 어떤 같은 라인 선상에서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는 어떤 일정한 하나의 값을 집어넣었을 때 이 f의 함수값이 g의 함수값보다 위에만 있으면 돼요. 만나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같은 라인을 그어봤을 때 어떤 라인을 그어봐도 f 그래프가 g 그래프보다 함수값이 크면 되는 거라서 이 그림도 이거를 만족을 하는 거예요. 또는 얘는 그냥 이렇게 판단하면 괜찮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는 이 fx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gx 그래프보다 위에 있다라고 판단해도 문제가 안 생기고,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은 여기서 그냥 풀기 편하면 그냥 푸시고요. 좀 불편하면은 이거를 넘겨서 풀어도 괜찮아요. 싹 넘겨서 그냥 이 오른쪽 역으로 만든 다음에 풀어도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얘는 절대 그렇게 풀면 안 돼요. 왜냐면 만약에 내가 이 그림 한번 더 그려볼게. 만약에 이렇게 fx 그래프고 이렇게 gx 그래프야. 그럼 얘들아, 이 그림은 이거는 만족을 하잖아. 근데 문제는 이렇게 모든 어떤 x1, x2가 들어오더라도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f한테 들어가는 값과 g한테 들어가는 값이 어때? 다르지. 얘는 그러면 f는 여기를 넣고 g는 여기를 넣을 수도 있다는 소리야. 이렇게 돼버리면 fx가 여기, fx1이 여기밖에 안 되는데 얘가 더 함수값이 크잖아. 이렇게 돼버리면 만족이 돼야 안 돼. 안 되니까 이런 그림은 우선 오른쪽 부등식은 만족시키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안 되니까 어떤 그림이 돼야 되냐면 이게 만약에 fx 그래프라 쳤을 때 이 fx의 최소값 여기 보이니 여기 최소값 그거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소리야. 넘어서면 안 된다. 그래프가 이런 느낌으로 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지. 그러니까 우리 반 수학시험 꼴찌가 니네 반 1등보다 시험을 잘 봤으면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 반 꼴찌가 니네 반 1등보다 점수가 높아. 그럼 우리 반 어떤 애가 가더라도 니네 반 어떤 애가 오더라도 누가 이겨? 우리 반이 이겨. 우리 반이 이기는 거야. 왜냐면 우리 반 꼴찌가 나가도 니네 반 다 이기거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야 이게. 이거는 그래서 넘기면 안 돼. 넘겨서 합쳐버리면 망하는 거야. 얘는 그냥 너 따로, 너 따로야. 알았지? 꼭 기억해야 돼. 이게 만족이 되려면 f의 무슨 값조차도 최소값. 그렇지. f 함수의 최소값조차도 g의 무슨 값보다 그렇지. g의 최대값을 이겨버려야 돼. 알았지? 이렇게 푸는 거야. 이 문제는. 그래서 간단해. 이럴 때는 fx의 이 최소값 미니멈 값이랑 gx의 이 맥시멈 값이 있잖아요. 요거 둘을 비교하셔서 요렇게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걸 넘겨서 하나로 보면 절대로 안 돼요. 여기는 괜찮아요. 여기는 뭐 넘기고 이쪽 넘겨도 상관없는데 이런 표현 나왔을 때는 너 따로, 너 따로입니다. 너의 최소값이 너의 최대값보다도 크거나 같다. 이렇게 문제를 푸니까 어찌 보면 이 문제가 더 풀기는 편해요. 어차피 둘 다 2차 함수 아니겠니 이거. 꼭지점만 찾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 오늘 그 EBS 합평 기출 교재 드립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마지막 쫙 걸리시면 돼요.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막판에 풀면 제일 좋으니까. 자, 이제 문제 풀어보죠. 이거는 넘겨서 그냥 푸시면 됩니다. 자, 17번 보죠. 얘는 그냥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렇게 된다. 넘겨버리겠습니다. A가 얼마가 아니라는 거 적어주셔야 되고, 그렇지. 이거 반드시 체크하세요. 만약에 또 이번 기말고사에서 이 최고시험에서 안봐 틀리면은 그냥 이제 우리는 모르는 사이가 되는 거니까 그때부터 서로 인사하지 말자고요. 누구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난 넌 누구니? 신입생이니? 이렇게 말할 테니까. 거기서 싹 넘겨버려 왼쪽으로.
넘겨버리면 걔가 삐비비비비 아마 a 플러스 1의 x제곱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넘어왔기 때문에 2로 잘 묶어버리면은 아마도 a 더하기 1의 x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넘어갔으니까 더하기 4가 되나요? 이게 0보다 크다가 되는데 얘가 항상 성립을 해야 됩니다. 근데 a가 2가 아니라고 했는데 여기 몇 차 방식이죠 이거? 이사. 이러면 또 틀리는데요. 와 그럼 안 되는데. 이사 아니어도 돼요. a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하게요? 돼요. 음. 안 돼요. 아 돼요. 아니 a가 2만 아니라며. 아 얘는 여기 수 있잖아.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a가 먼저 마이너스 1인 경우를 먼저 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게 얼마죠? 0. 이거 얼마죠? 0. 누구만 남죠? 4. 4가 0보다 이거 어때요? 네. 좋아요.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답은 마이너스 1이다. 이거는 오케이. 첫 번째다. 근데 두 번째 케이스 a가 얼마가 아니라면 마이너스 1이 아니면은 드디어 얘는 몇 차 함수가 되는 거고 2차 함수가 되는 거니까 마음속으로 앞쪽에다 y를 띡 붙여서 포물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걔가 x축보다 항상 어디 있어야 한다? 위에. 그렇지. 항상 위에 있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상태의 그래프는 얘가 이렇게 축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그림 어때? 저 그림 원하는 겁니다. 그럼 어디를 볼록해야 돼요? 아래.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첫 번째 정보 조건은 저 a 플러스 1이 0보다 어때야 된다? 크다. 이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판별식으로 갑니다.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되죠? 작다. 만나지 않으니까. 또 위에 있으니까 크다! 이러시면 몰라요, 나는. 그래서 요거 풀면은,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거 풀었고, 판별식 가려고 갔더니 2로 묶여있잖아. 짝수 판별식으로 가보자. 짝수 판별식은 요거 반띵 제곱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1에 제곱을 하시고, 그 다음 마이너스 4째 뿌짜 이렇게 a 플러스 1 하시면 되겠죠. 이게 0보다 작아야 해요. 요거 a 더하기 1로 묶어버리면 뿅뿅뿅 a 마이너스 3이 돼버리나요? 이게 음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a 값의 범위는 2차 부등식이니까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데요. a가 누구보다 크다 그랬어요. 이거 괜찮아 보입니다. 그럼 답은 이거 또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맞죠? 그래서 a 값의 진짜 답은요.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요. 누구보다 작다, 3보다 작다. 정수개수 물어봤나요? 이 끝이 아니네요. 그래서 a는 그래서 마이너스 1, 0, 1, 그 다음 누구 됩니까? 2는 빼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와, 아무 생각 없군요. 자, 이거 3개 누가 버렸어요 지금? 2 버렸습니다. 근데 얘네가 물어보는 게 FA들의 합을 구하래요. 우선 FA니까 그 왼쪽에 위에 F 함수 보이죠? 거기다 A를 넣으세요 우선. 그리고 A는 몇 개 가능하다? 3개 가능하다. 그럼 FA로 갑시다. A 집어넣어버리면 얘가 A-2에 X자리에 A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다시 더하기 2A 제곱 들어가나요? 2A 제곱 되는 거죠? A 집어넣었으니까요. 그 다음 플러스 5가 만들어지니까 여기서 쭈쭈쭈 A 3승 만들어지고 사라지네 플러스 5당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FA라고 지금. 근데 FA들의 합을 물어봤잖아. A가 몇 개 가능하니까 여기다 그러면 3개 넣어서 얘네들을 더하란 말이지. 근데 생각해봐. 마이너스 1 넣은 거랑 0 넣은 거랑 1 넣은 거랑 더하면 되잖아. 앞에 거 3개 사라질 거 아니야. 마일 0, 1인데 5만 몇 번 더하면 돼. 3번 더하면 되겠지. 답은. 그래서 15 이렇게 들어간다. 괜찮겠어? 답은 15. 자, x라는 애가요. 이게 지금 a를 5제곱을 하고 b를 3제곱한 거예요. 와, 이건 도대체 뭐 알 수가 없어서. 자, 먼저 좀 따로따로 해봅시다. 첫 번째는 이 a의 걷어제곱 먼저 해볼 텐데요. 얘는 사실 이 a 행렬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직접 원래는 제곱, 세제곱, 네제곱을 해보셔야 돼요. 원래는. 근데 이거는 KDM에다 쓰면 너무 이뻐지는 게 써볼까 이거? 자, a제곱 들어가시고 요거 둘이 더하는 거 아닙니까? 더하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럼 그 다음에 플러스 가셔서 이렇게 곱한 거 빼기 이거 곱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곱하면 얼마가 되죠? 그 마이너스 1 되면서 마이너스 아니행렬이죠 그냥. 이거 K 리미터를 쓰면요
뭐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뭐 직접 제곱해본 사람도 아실 거예요. 저거 제곱하면 단위 행렬 됩니다. 그래서 a제곱이 단위 행렬이니까 당연히 a 4제곱도 단위 행렬이고요. 그러면은 a의 이 5승이라는 건 누구랑 똑같아요, 그냥. 이게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4제곱이 단위 행렬일 때. 요거는 일단 a로 체인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b 행렬 같은 경우도 너무 좋아요. 웬만하면 K-리미터는 쓰시고 서술형에다가만 안 쓰시면 돼요. 알겠죠? 이거 쓰면 학생들이 좀 싫어하실 겁니다. K-리미터 써봅시다. 자, b제곱 들어가시고 요거 더하니까 없죠, 또. 곱해서 빼는 겁니다.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또 마이너스 이건가요? 또 우와. 저것도 제곱하면 누가 됩니다. 요게 돼버린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간단하죠? 그러니까 b제곱도 단위 행렬이기 때문에 b의 세제곱은 또 누구랑 같습니다. b랑 같은 거니까 끝났구나. 우와, 너는 x라는 행렬은 이게 a 5승 더하기 b 3승인 줄 알았는데 a, b랑 같았었구나. 이렇게 우선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x는 a, b 곱한 행렬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a, b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죠. a, b 곱해보겠습니다. 1, 0, 0, 마이너스 1에다가 0, 1, 1, 0 한번 체크해 주시고 곱하기 한번 해보시죠. 곱해버리니까 얘가요. 뭐야? 0,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이게 x죠. 이게 x의 정체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K-리미터 하나만 써볼까요? 여기서 또 x 제곱 가시고 더해봤자 빵이죠. 그 다음에 뿅뿅 빼는 거니까 아마 플러스 1 되지 않을까요? 얘는 그러면 플러스 1 단위 행렬이 0 행렬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이 x제곱은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x 4제곱하면 뭐가 돼버려요? 단위 행렬이 돼버리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얘네가 물어보는 게 x를 n승을 한 거에다가 이 xy를 곱했을 때 얘가 똑같이 나오려면 결과적으로 기본적으로 이게 0이 아니란 말도 있을 거야. 아, 이미의 실수 xy였구나. 그러니까 이미의 xy이기 때문에 얘가 어떤 행렬이 오더라도 얘가 곱해졌을 때 맨날 똑같으려면 이 x의 n승이 무슨 행렬이 돼야 되는 거야? 그렇지, 단행렬이겠지.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게 어떤 xy가 들어오더라도 맨날 이런 관계를 만족하려면 이 x의 n승이 단위 행렬이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 n이 봐봐. 4제곱이 단위 행렬이니까요. 이 n은 결국 누구의 배수면 되겠네요. 4의 배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건 4의 배수구나. 4의 배수가 돼버리면은 저건 무조건 되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50이야 자연수니까 최소값 얼마입니까? 최소값은 당연히 4겠죠, 그죠? 최대값은 얼마가 되겠습니다? 48 되겠습니다. 그 둘을 그냥 곱하기 하시면 답인가요? 곱해버리면은 4, 4, 16, 4, 8에 30, 190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9번 보죠. 근데 19번 같은 문제는 되게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쌤 생각에는 이렇게 되면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뭐 너무 그냥 연산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내면 좋겠는데. 자, 먼저 봅시다. 그 x라는 행렬이 문제에서 이제 3이랑 마이너스 2랑 1, 0이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1번 문제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자, 되게 쉬워요. 그 x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1, 2를 곱했을 때 이게 알파, 이거 상수입니다. 이렇게 된 알파 값 찾으라는 거죠. 근데 x 행렬을 얘네가 줬기 때문에 그냥 거기다 넣어버리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3에다가 마이너스 2에다가 1, 0 들어가시고 곱하기를 해서 이런 모습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딱 곱해버리시면은 이게 1 되죠, 그죠? 이렇게 곱해도 얼마가 됩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 알파 얼마겠니 이거? 1, 알파는 결정. 그래서 우선은 여기 이거 만족하는 알파는 1인 거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게 좋겠죠. x 행렬에다가 1, 2를 곱했을 때는 알파가 1이니까 이렇게 처리될 수 있다. 이거를 적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게 성립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식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x한테, 이 친구한테, 그러니까 3, 마이너스 2, 1 빵한테 이번에 누구를 곱해주냐면 2, 1을 곱해요. 2, 1을 곱했더니 얘가 베타에다가 2, 1 되길 바란다는 거죠. 간단합니다. 이렇게 곱해주면은 4, 이렇게 곱해주면 2가 돼버리나요? 그럼 베타 얼마겠습니다? 이제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 베타 결정을 했으니까 얘네가 왜 이걸 물어봤는지 생각을 해보셔야죠. 그러니까 x 행렬한테 이런 행렬이 곱해지면은
얘는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 관계식을 던진 거예요. 여기까지 1번이었고 자 2번을 갑니다. 2번에서는 요 스토리를 가지고 하라는 뜻 아닐까요? 그리고 이런 분배 법칙이 성립함을 이용하여 그랬으니까 우선 분배부터 좀 하세요. 보세요. x n승 곱하기 x를 n승한 친구에다가 곱하기 연결되어 있고 3은 상수다 상수. 그래서 3 곱하기 요 행렬 여기다가 플러스 5배 들어가서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를 정리해봐라 이건데 시키는 대로 해야지 어떡하겠어. 이렇게 분배 법칙을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분배를 해주셔야지 이렇게. 분배한다. 분배해버리면은 어차피 3은 상수라서 앞으로 뽑아도 괜찮고 여기에 x가 n개 붙어있고 이렇게 붙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분배하시면은요 상수 5는 앞으로 뽑으시고 곱하기 x n승 붙어있고 이렇게 붙어있는 상태까지 오십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따로따로 처리하는 건데 이거 둘을 이용하시라는 거예요. 보세요. 요거 가져오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 3 곱하기 x n승에다가 11이라는 게 앞에 생겼는데 해봐봐. 이게 x n승이라는 게 x가 n번 곱해져 있는 거잖아. 근데 x 하나에다가 이 친구를 곱하면 이걸로 바꿀 수 있대요. 해보세요. 3 좀 이따 하시기로 하고 x에다가 n-1승 처리하고 하나 뽑아주시고 이러면 n승이죠. 여기다가 1, 2를 곱한다는 거랑 같은 식인 건데 얘가 누구로 변신한다고? 요걸로 변신한다는 얘기잖아. 얘가 그래서 3의 차수를 하나 그냥 줄이면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소리예요. 괜찮죠? 그럼 또 이것도 하나 더 뽑을 수 있잖아요. n-2승으로요. 그래봤자 이게 차수가 계속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얘가 하다 보면 어디까지 가냐면 3의 맨 마지막에 하나 남을 때까지 가는데 또 얘가 1, 1로 바뀌어요. 얘는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3 곱하기 이거 행렬로 게임이 끝납니다. 이해되시나요? 요거를 이용하라는 얘기니까 이게 이 1번, 2번, 3번 이렇게 새끼 문제들 붙어있는 애들은 위에 나온 결과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야. 또 해봐. 얘도 해볼게. 봐봐. 자, 5에다가 x n승에다가 자, 2일 붙어 있었거든 이렇게. 요거는 상황이 좀 다른 게 이게 x가 없어지면서 2가 남는다는 게 포인트야. 그치? 해볼게. 봐봐.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5 가만 냅두고요. x 차수 하나 줄이고요. x 하나 붙인 다음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누구로 바뀌죠? 그렇죠. 이걸로 변신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쓸게 여기다가 지우고 네가 뭘로 바꿔도 괜찮냐면 얘가 2 곱하기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차수가 하나 줄어들면서 2가 생겨요. 한 개 더 줄어들면 2가 2번 곱해져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은 요거를 쪼쪼쪼 진행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보세요. 얘가 하나 없어질 때마다 2가 추가됩니다. 근데 x가 여기 몇 개 있어요 지금? n개 있으면 x가 싹 사라지면 2가 몇 번 곱해져 있을까요? n번 곱해 있었겠죠. 얘는 그래서 5 곱하기 2의 n승에다가 이렇게까지 갈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요거 그거 둘을 더 하셔라 이거예요. 더 해버려라. 더 여기다 해보지 뭐. 둘이 더 해버리면 뭐 이거는 그냥 이지 그치? 요거 3, 3이고요. 요거는 요거죠. 3배 해버리면 3, 3이었을 거고 요거 여기다 올려버리면은 5 곱하기 2의 n승 곱하기 2 뭐 모든 항분의 함으로 본 거 아니겠니 그치? 그럼 어찌됐건 해봐. 그 다음에 여기는 5 곱하기 2의 n승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라서 이거를 계산했을 때 모든 성분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계산할 필요 없잖아. 요거 다 더해버리면 되지 그냥. 그래서 3 더하기 3이 얼마고 6에다가 요거 두 개 더할 건데 봐봐. 5 곱하기 2의 n승이 2개 있고 1개 있다. 총 몇 개 있는 거야? 3개 있는 거지 뭐. 계산해보 정리하면은 3, 5 15 곱하기 2의 n승 살아있고요. 플러스 얼마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 모습이 다르겠죠. 그래서 A는 15가 되는 것이고 B는 6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결합니다. 되시나요? 이해가?
괜찮죠? 자, 20번 가겠습니다. 마지막 서술형이네요. 이제 보겠습니다. 마치 20번. 자, 8개의 숫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3개를 뽑아서요. 3자리 자연수를 만든대요. 이렇게 3자리 자연수를 만들어 보겠다. 근데 각자의 수 중에서 자, 어떤 두 수의 합도 9의 약수가 되어서는 안 된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9의 약수가 되어서 안 된다. 어떤 두 개를 뽑아도 합은 절대 9의 약수가 안 되게 이렇게 3자리 자연수 만들어줘라. 그러니까 이 A, B, C 중에서 2개 뽑아 더하는 거야, 3개 다 더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두 수의 합도 9의 약수가 되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128. 이거 안 되는 이유는 뭐야? 1이랑 1 더하기 8이 얼마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9의 약수라는 게 1, 그 다음에 3, 9가 있는데 얘들아 1은 만들 수가 없잖아. 더 2개 더해서 그지. 그러면 누구 아니면 누구야? 그래서 이제 먼저 안 되는 표를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합이 3이 되는 케이스가요. 1 플러스 2 어때요? 그래요. 요거 이제 그러니까 1, 2는 같이 못 들어가네요. 같이 못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1, 2는 뭐 3되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가 되는 케이스가요. 자, 1 더하기 8 어때요? 2 더하기 7, 3 더하기 6, 4 더하기 5 이만큼이 있네요. 쟤네들은 같이 못 다녀요. 그러니까 1은 2랑 같이 못 다녀, 1은 8이랑 같이 못 다녀. 그 다음에 2, 7 같이 못 다녀, 3, 6 같이 못 다녀, 4, 5 같이 못 다녀. 뭐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이런 건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우선은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그러니까 나 같으면 우선은 전체의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안 되는 걸 빼버릴 것 같아요. 쟤네 같이 살아있는 애들을 더해서 빼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전체의 경우의 수라는 건 그냥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어 버리면 되기 때문에 이게 8개였잖아. 8, 7, 6인가요? 그래서 8 곱하기 7 곱하기 6을 진행하시면 되고 어렵다. 56에다가 6을 곱하니까 얼마죠? 36? 그래서 336 전체가 336개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어떤 두 개를 더했을 때 9의 약수가 되는 거를 빼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안 되는 케이스를 봐야 되는데 너희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냐면 선생님 겹치는 거 없어요 생각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자 1과 2를 포함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과 2가 공존하는 애를 찾아야죠. 1, 2 다른 거 하나를 가지고 만드는 숫자가 몇 개인지를 카운트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들어올 거 선택하세요. 몇 개 중에 하나? 6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3팩토리얼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줄 세우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이게 1, 2를 갖고 있으면서 만들어지는 세 자릿수가 되는 건데 1 더하기 2가 3이라서 이런 건 빼셔야 돼요. 안 되는 케이스죠. 그 다음에 또 1, 8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도 이게 사실은 다를 것 같진 않잖아요. 경우의 수가요. 그래서 이건 똑같습니다. 이게 뭐 2, 7을 갖고 있으면서 뭐 하나가 있어서 만들어지는 경우의 수나 세 자리 자연수 개수나 3, 6 갖고 있어서 만들어지는 개수나 4랑 5를 갖고 있으면서 뭐 하나가 들어와서 만들어지는 개수가 이게 사실은 다를 것 같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6 곱하기 이 3팩토리얼이 몇 개 존재합니까? 지금 5개 존재합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여기를 이렇게 빼면 되냐 이거예요. 근데 겹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를 고민하시면 돼요. 겹치는 게 뭐냐면은 얘랑 얘가 겹치지 않아요? 그쵸? 1, 2, 뿅 줄 세운 거랑 1, 1, 8, 뿅 줄 세운 거랑 겹치는 게 있어요. 뭐죠? 1, 2, 8. 1, 2, 8이죠. 1, 2, 8. 이거는 두 번 카운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1, 2, 8 조합을 한 번 빼셔야 됩니다. 한 번 더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두 번 뺐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거를 뺐어요. 근데 빼다 보면은 여기에 들어있는 128, 여기에 들어있는 128 이렇게 1, 2, 8 가지고 만드는 애들은 두 번 뺐어요. 겹치는 거 또 있나요? 1, 8, 그러니까 2 겹치는 게 뭐죠? 1, 7 1, 2, 7 그렇죠. 여기서 이거랑 이것도 겹치나요? 그치, 겹치는 게 있죠. 그래서 빼야 되는 게 그러니까 두 번 뺀 게 누구냐면
플러스 한번 하셔야 되는데 1, 2, 8이 아마 2번 뺐을 겁니다. 그쵸? 또 1, 2 요것도 2번 작업을 했겠죠. 그래서 쟤네들은 한번 보정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다가 더하기 3팩토리얼을 몇 번 더해준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다 될 겁니다. 3팩토리얼이 뭔지 알겠지? 요거 배열하는 것만큼 한번 보정을 시켜주는 건데 두 가지 케이스가 존재하고 이거 말고는 이제 없잖아. 두 번 뺀 게. 그래서 여기 결과적으로 이제 결국은 합의 법칙 문제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할 거 정리해 보시고